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5년 2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어제 1일 브리핑에서 그 직거래와 중개거래가 같이 구분되지 않아서 약간 오류는 있었습니다. 그거 댓글에 남겨줬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제목 6억 아파트가 3억 7천으로 집주인이 비명을 지른다. 이건 뉴스 제목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런 가격의 흐름, 6억짜리가 3억 7천, 요거 좀 오래된 아파트들에서는 뭐 40% 가까운 하락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저층이기까지 하면 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전국구 단위 뉴스 제목으로 나오더라고요. 파이낸셜 뉴스. 자, 흥부가 기가 막히는 게 아니고 이 뉴스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능력 없으면 집 사지 말란 얘기냐. 그래서 사람들이 저처럼 생각하는지 보기 위해서 댓글창을 확인해 봤습니다. 능력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야? 능력 없으면 못 사는 게 당연하지. 저도 이렇게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집을 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경매 시장이 폭발 직전입니다. 네, 이미 경매가 쏟아져 나옵니다. 네, 뭐 역대 뭐 최고치의 물량이 나온다고 하죠. 빚을 못 갚는 사람. 아파트를 샀는데 빚을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고, 자영업을 하는데 빚을 못 갚으면 뭐 연체되고, 거기도 뭐 압류 걸리고 속 시끄럽겠죠. 빚이 무서운 걸 정말 제대로 알아가는 세상. 그러면 뭐 집 사지 말란 말이야. 정말 사지 말란 말이냐? 아닙니다. 대구의 중위주택을 살 때는 요거 2억 4천 정도, 2억 6천, 4천 정도 수준이죠. 요거 지금 부산 자료입니다. 부산 자료. 대구 자료 업데이트 하다가 말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2억 8천짜리 집을 살려고 한다. 그럼 나 월 소득이 510만 원인데 여기 한 중위소득, 한 50등, 50등. 여기 50등. 밑에는 아래는 표는 평균 소득 30등. 나 상위 30% 되는 것 같아. 이런 경우라고 보면 될 건데요. 510만 원 버는 사람도 실제로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43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저축도 좀 해놔야 됩니다. 그때 주택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고 나면 우리 집은 한 달 생활비 250만 원 하면 괜찮겠어. 근데 여기서 주택에 욕심을 내게 되면 한 달 이자 비용이 막 대구에서 한 5억짜리 집을 산다.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집을 산다. 뱃머리를 산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자 비용이 한 15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생활비가 1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우리 저축도 필요 없어 하면 생활비 되겠죠. 250 현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을 거예요. 미래에 오를 집값을 지금 땡겨 쓰는 그런 개념, 그거 좀 무리다. 이거 한 달에 정말 150만 원? 생활비 250만 원을 집을 사고도 생활비 25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집이, 집에 욕심을 내는 바람에 한 달 생활비가 뭐 150만 원 수준으로 뭐 확 줄어들어 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덜 쓰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네, 추정 60분에 나왔던 내용, 당신의 겨울 안녕하십니까? 도소매업 망해간다. 건설업 망해간다.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고 서민들이 지갑이 닿는다. 서민들 지갑 닿지 않습니다. 지갑 활짝 열어놓고 팡팡 씁니다. 어디에? 은행에 이자 갚는다고. 은행에 이자 갚는다고. 지갑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돈이 쓰임이 나가는 방향이 달라질 뿐이다. 손님이 하나도 없대요. 대출을 안 해주지. 돈도 없지. 대출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거 안 해주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갚을 능력 되면 다 빌려줍니다. 정말 암울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구 인구 지난 1년간 어떻게 변해갔나 한번 봅시다. 237만에서 236만 3천, 10,000명 정도 빠졌어요. 10,000명 정도. 1년에 인구가 0.1% 정도씩 줄어듭니다. 인구 줄어드는 도시의 공통점입니다. 코로나 전후로 많이 빠질 때는 거의 1%, 1.2%씩 빠질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인구가 0.7% 정도씩 빠지고 있더라. 늘어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세종시, 경기도, 인천 300만 인구가 302만 1,000명, 0.7% 정도 늘어났죠. 우리 지역 인구를 이 수도권 다 뺏어갑니다. 오늘 영상 제목이었는데요. 6억 아파트가 3억 7천만 원. 대구 집주인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뉴스가 눈에 띄는데요. 옆반포라더니 3억 빠졌다. 이 고가의 아파트가 작년 여름 전후로 해서 조금 시장을 자극했었습니다. 근데 그 고가의 아파트마저도 집값이 빠지고 있더라. 다른 아파트? 그러면 키 맞추기 들어간다고 이야기
아니죠. 먼저 치고 나갔던 애가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을 닮아가는 여러 모습들을 여러 차례 조명해 드릴 텐데요. 뭐 젊은 사람들 차 안 사죠. 젊은 사람 차 안 삽니다. 차값이 무진장 올랐습니다. 무진장 올랐어요. 이 감소율 보십시오. 이 작은 차들 잘 사지 않는다. 아니, 차 자체를 많이 사지 않는다. 혹시 일본 책 구매하신 분 계신가요? 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네. 영상 1, 2, 3 네,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나쁜 사이트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구매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 매수의 지수 서울이 72.1에서 35.7까지 반토막 나 있고요. 서울이 반짝 좋았던 시절 대구도 좀 살아나려고 했다가 다시 지방의 시대는 오지 않더라. 지난주에는 서울이 매매지수가 보합, 이번 주는 서울이 전세지수가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는 게 눈에 띄고요. 대구는 하락률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것이 매매가 되었건 전세가 되었건. 그러면 점점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또 매력적인 순간들이 오겠죠. 물론 지금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여요. 근데 대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뭔가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 있는 것 같은데 누구 하나 손댈 수가 없습니다. 네, 주간 신고가 비율 요때 LH가 매입을 하든지 이런 건들이 좀 있었고 다시 소강 상태. 주간 거래량 대구 520건까지 갔던 것이 260건.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살짝 받는 휴일이 하루 있었거든요. 거래량 520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320건.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미국채 발자. 금리가 시장 금리가 무진장 높더라. 기준금리 무시하고 비싼 금리를 치러야 되더라. 인천 거래량 급감하는 거 보이시죠? 키 맞추기를 한다고 낮은 가격의 아파트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올랐던 아파트들이 가격이 내려오는 키 맞추기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대구의 거래량 12월 예상 거래량 1,400건 아래입니다. 가장 거래량이 적었던 때가 1,700건대인데요. 그때보다도 거래량이 더 많이 줄어들더라. 그럼 대구만 거래량이 줄어드냐? 아니죠. 다 같이 줄어들고 있더라. 1월달 거래 전망은 조금 더 어둡거든요. 12월 거래보다 1월의 거래량은 더 적을 것이라고 1일 브리핑을 통해서 매일 추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구 거래량아 많이 나쁜 건 아니다. 인천이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다. 부산도 거래가 갑자기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전세 거래량 대구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월달 완료된 상태. 12월도 지금 거래가 거의 90% 정도 진행이 되었거든요. 12월 거래도 많지 않다. 그럼 이 차트를 보면요.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 인천은 거래가 많을 때 거의 4,000건에 육박했던 거래가 2,000건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대구도 비슷하죠. 얼추 2,000건까지 갔던 거래량 대구 비슷하지 않습니다. 인천이 하여튼 확실히 많이 빠지고 전세 물량이 폭발하고 막 이런 현상이 있더라. 다른 지역 차트도 비슷하다. 대구 아무튼 인구 빠지는 거 보시고 하면 아실 거예요. 야, 이상하다. 전세 거래가 왜 이렇게 안 많지? 매물 대구 매물 4만 개. 뭐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4만. 광주 대전도 근래 들어서 많이 늘고 있다. 140만의 도시 광주 대전. 매물 어디 가서 많다는 얘기 명함도 못 내밉니다. 부산이 인구 대비 매물 1위, 대전이 2위, 대구가 3위. 대구가 매물이 많아서 그래서 시장이 못 가. 이것만 정리되면 갈 거야. 대구 매물 많은 것도 아닙니다. 광주도 그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습니다. 광주도. 전세 매물 근래 들어서 부산, 대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부산, 대구, 영남권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다른 지역 인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광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맞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전세 자금을 많이 끌어 모아가지고 그래서 전셋집을 많이 구하는 바람에 부족하다면 낫겠지만 이 집주인들이 이 돈을 못 돌려주면 이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전세금 반환 대출.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아서 내주고 월세입자로 모셔온다. 이런 현상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거라면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직은 알기가 어렵다. 아파트 수 대비 매물수 5.86개.
인구는 빠지는데 아파트 매물수는 그대로다. 그럼 그 자체만으로도 이 매물이 많아진다고 느껴야 됩니다. 제가 무서운 멘트. 세대수 증가보다 아파트 수 증가가 빠르다. 대구 언제 되면 세대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나요? 네, 2031년부터 세대수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세대수 증가하는 폭이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좀 뒷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무튼 대구 1.6세대당 아파트 한 채씩 가질 수 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1.7세대가 돼야지 아파트 한 개를 가졌는데 점점 낮아지면 1세대당 아파트 한 개. 그런 시대 도래합니다. 인구 빨리 줄어들면 한 30년 내로 30년 좀 심했나 한 50년 내로 그 정도까지는 안 갔습니다. 아파트 1년에 한 15,000개씩만 지어 나가도 30년 내로 1세대 1주택 1세대 1아파트 실현됩니다. 꿈은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그렇게 많이 짓지 않죠. 이제 지을 수 없죠. 안 지어도 되죠. 세대수 증가 안 합니다. 대구의 인구수 얼마나 감소했나 살펴보면요. 21년부터 4년까지 오는 동안 3년 동안 오는 동안 인구가 2만 명 줄었습니다. 2만 명. 부산은 3년이 지나는 동안 인구가 얼마나 줄었냐면은 몇 만인가요? 9만 명. 거의 9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대구 인구 얼마 줄지도 않네. 야, 대구 대단한 도시네. 아니죠. 대구에 이때 이벤트가 있었죠. 네. 군이 인구를 편입하면서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2만 명 조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예. 자, 23년에서 24년으로 오는 동안 인구가 1.3만 명 빠졌네요. 1.3만 명. 뭐 한 0.1년에 0.6, 0.7% 정도 빠지니까 무시 못합니다. 1.3만 명 정도 수준이면 아파트가 6,000개입니다. 6,000개. 1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6,000개. 캐슬 골드파크가 몇 단지까지 있나요? 그 큰 아파트 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하나씩 대구에서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1년에 그런 큰 대단지 아파트 한 개씩 드러내도 될 만큼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대수는 증가하니까 괜찮다. 근데 세대수 증가 폭이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거에는 세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밋밋해집니다. 밋밋해지면서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한번 언급 드릴 일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